사무실 창문을 닦던 햇살이 유난히 밝았어요. 그날은 인사평가 날이었죠. 서류를 쥔 제 손에 땀이 배었어요. 팀장 정기석이 제 앞에서 서류를 던졌습니다. 도윤 씨, 이게 뭐야? 이게 보고서야? 목소리가 높았어요. 동료들이 고개를 숙였죠.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때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어요. 그가 서류를 제 가슴에 밀어붙이며 말했죠. 넌 평생 윗사람한테 잘 보일 생각은 없나 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죠. 그날 이후 저는 사표를 냈어요. 책상 위엔 서류 봉투 하나만 남았죠. 퇴직서 한도윤. 펜 끝이 떨렸어요. 복도 끝에서 기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는 못 버텨. 세상은 착한 사람 편이 아니야.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그 말 한 줄이 제 청춘을 갈라놓았죠. 시간이 흘렀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요. 그동안 저는 조용히 일했어요. 남들이 외면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처음엔 밤 나르던 자원봉사자였죠. 이젠 복지재단 이사로 불리네요. 사람들이 말하죠. 도윤 이사님은 진짜 사람 냄새 나요. 저는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엔 오래된 상처가 있었지만요. 그날 재단 회의에 새로운 기업이 참여했어요. 후원사 대표 이름을 듣는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하운드 그룹 사회공헌실 본부장 정기석. 회의실 문이 열렸죠. 그가 들어왔어요. 은빛 넥타이, 매끈한 미소. 30년 전 그 눈빛 그대로였어요. 오랜만이네요, 도윤 씨.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오랜만입니다. 본부장님. 그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죠. 이젠 이사님이시라며. 출세했네요. 그 말 끝에 가시가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그때처럼 순한 척은 여전하네.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손끝이 차가웠어요. 기석은 제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죠. 그 짧은 터치가 오래된 상처를 다시 찔렀어요. 밤이 되었어요. 빈 사무실 불빛 아래 혼자 앉았어요. 문득 그날 생각이 났어요. 서류가 날아오던 순간. 웃음소리. 그때 아무 말도 못했던 나 자신. 그 침묵이 30년을 따라왔어요. 그때 난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책상 위에 오래된 수첩이 있었죠. 봉사 일정표 한쪽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착한 게 약한 건 아니다. 그 문장을 보는데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복수가 아니라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요. 다음 날 회의 자리에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번 후원 프로젝트는 사회공헌 체험으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기업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도록요. 기석이 웃었어요. 직접요? 우리가 청소라도 해야 하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직접이요. 봉사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니까요.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기석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어요. 그날부터 작은 시험이 시작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어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예전보다 주름이 많아졌지만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이번엔 내가 도망치지 않겠다. 혼잣말이 나왔어요.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묘하게 따뜻했죠. 며칠 뒤 봉사 현장에서 그를 다시 만났어요. 기석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오늘은 이 복지관에서 하루 봉사하신다고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억지 미소를 지었죠. 이런 건 보여주기용이지 뭐. 카메라 스태프가 장비를 세팅했어요. 그는 눈치껏 포즈를 잡았죠. 손에는 장갑, 얼굴엔 미소. 하지만 손끝은 한 번도 더러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지켜봤어요. 한 장면, 한 행동 다 기록됐어요. 보여주는 선함과 진짜 선함의 차이. 그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죠. 저녁이 되어 모두 돌아간 뒤 기석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사님, 혹시 나한테 앙심 있습니까? 그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다만 진심은 기록으로 남으니까요. 그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슨 뜻이죠? 그날 알게 되실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카메라의 영상을 복사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양심의 증명이었죠. 그리고 내일 그 진짜 얼굴이 드러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진심보다 이미지에 더 박수를 보내지요. 정기석도 그중 하나였어요. 겉으론 봉사와 기부를 강조했지만 속으론 명예와 계약만을 계산했죠. 한 이사님, 행사 때 저도 참여시키세요. 요즘은 CEO가 직접 삽질하는 모습이 이슈거든요. 정기석은 가볍게 웃으며 도윤의 어깨를 쳤어요. 도윤은 그 손길이 싫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좋습니다. 직접 체험하시면 더 뜻깊겠죠. 짧게 그렇게만 대답했죠. 그날부터 도윤의 시험이 시작됐어요. 그는 행사 준비를 꼼꼼히 챙기며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행사 전날 재단 사무실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양심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건데. 다음 날 봄 햇살 아래에서 사회공헌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언론, 후원사 로고가 걸려 있었죠. 정기석은 반짝이는 구두와 맞춤 수트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오늘 저는 진심으로 이웃을 돕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었고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뒤에서는 직원들이 흙을 퍼올리고 노인들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기석은 손에 장갑을 낀 채 삽을 한 번 들었다가 내려놓고는 기자 쪽을 향해 웃었습니다. 여기 사진 한 장 더 찍죠. 제가 약간 더 낮은 자세로. 그의 목소리는 매끄러웠고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그때 도윤은 뒤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그는 말없이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정기석이 노인과 악수하는 모습, 그리고 손끝으로 흙을 스치며 인상 찡그리는 순간까지. 잠시 후 자원봉사 학생이 다가와 물었어요. 저분은 왜 계속 사진만 찍어요? 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진짜 봉사는 사진 밖에 있어요. 그 말은 누구에게 들리진 않았지만 그날 저녁 영상 편집팀으로 전달된 파일엔 정기석의 연출된 웃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며칠 뒤 사무실에 모인 재단 직원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돌았습니다. 이번 행사 영상 조회수 엄청나요. 대표님 인터뷰가 너무 자연스럽대요. 그런데 도윤 이사님이 따로 촬영분 보내셨다던데. 그 말에 정기석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촬영분?
그 현장 기록용 영상이라던데요.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은 정기석은 천천히 도윤을 불렀어요. 한 이사님, 따로 찍은 영상이 있다 들었어요. 그거 어떤 용도죠? 도윤은 짧게 웃었습니다. 기록용이에요. 후원사들의 진심을 남기는 기록. 정기석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어요. 진심이라 역시 여전하시네. 그래서 아직도 그렇게 착하게만 사십니까? 그 말에 도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들고 말했죠. 착한 게 아니라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순간 정기석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오래된 균열을 건드렸죠. 그날 밤 정기석은 회사 사무실에서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재단 이사 있잖아요. 그 사람 전에도 사고 한 번 냈었어요. 악에 없는 듯한 어조로 작은 거짓이 흘러나갔죠. 다음 날 한 인터넷 기사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복지재단 이사 30년 전 해고 전력 논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게 진짜래요? 몰랐는데 그런 과거가 있었구나.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문을 접고 하늘을 잠시 바라봤죠. 바람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양심의 시험은 누가 시작하느냐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통과하는 거지. 그는 노트북을 열고 행사 원본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단 하나. 진짜 봉사란 무엇인가. 화려한 미사여구도 후원사 로고도 없었습니다. 흙 묻은 손, 식은 밥, 그리고 그 사이에서 웃는 노인의 얼굴. 그 영상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엔 이렇게 적혔습니다. 저분 이름은 모르지만 진짜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도윤은 화면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웃음엔 복수의 쾌감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평온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걸. 그리고 진짜 부끄러워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다는 걸. 아침 신문이 책상 위에 놓였어요. 굵은 제목이 눈을 찔렀지요. 복지재단 이사 해고 전력 논란. 사무실 공기가 싸늘했어요. 직원들 눈빛이 흔들렸어요. 누군가 낮게 속삭였지요. 기사 계속 퍼져요. 도윤은 신문을 접었어요. 창밖 구름이 느리게 흘렀지요. 오늘 일정 그대로 가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그때 정기석은 다른 빌딩에서 웃었지요. 비서에게 손짓했어요. 협력사에 알려. 이미지 관리가 우선이야. 점심 무렵 기자가 몰렸어요. 과거 해고는 사실입니까? 재단의 도덕성에 문제 있나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사실입니다.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그는 덧붙였어요. 그땐 약했지만 지금은 약자를 돕고 있어요. 기자들이 잠시 멈췄지요. 그 순간 정기석이 나타났어요. 선의로 덮을 순 없죠. 공익은 투명해야 합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지요. 정기석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신뢰가 흔들립니다. 해임 논의합시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도윤이 말했어요. 그 전에 영상 하나 보시죠. 불이 꺼지고 화면이 켜졌어요. 행사장 풍경, 흙 묻은 손, 식은 밥,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각도 맞추는 정기석.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저건 편집이죠. 정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원본입니다. 공익 기록입니다.
도윤의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지요. 화면 마지막 자막이 떴어요. 진심은 연출되지 않는다.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속삭였어요. 감사 진행합시다. 다음 날 익명의 제보가 왔어요. 정기석의 접대 영수증이었죠. 재단 로고가 찍힌 법인 카드. 금액 옆엔 룸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재무팀이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어요. 후원사 카드 맞습니다. 정기석 얼굴이 굳었지요. 오해입니다. 거래처가 요구해서.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불가피한 양심은 없습니다. 그날 오후 사내 메일이 퍼졌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우리가 본 것, 우리가 놓친 것. 직원들이 눌렀어요. 영화보다 진한 현장 영상이 재생됐어요. 댓글이 붙었어요. 현장에 있었습니다. 편집 아닙니다. 대표님은 사진만 찍었죠. 여론이 뒤집혔어요. 정기석의 숨이 거칠어졌죠. 그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사 프레임 받고. 감성파리로서. 하지만 기자는 말했어요. 원본 확인했습니다. 더는 어렵습니다. 정기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광고 취소할게. 다시 써. 그러나 새 제목은 달랐어요. 위선의 끝, 진심의 시작. 심야 정기석의 사무실 불빛이 꺼지지 않았어요. 책상 위엔 와인잔과 약 봉투가 있었죠. 그는 중얼거렸어요. 여론은 금방 식는다. 하지만 그 시간 도윤은 창고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상급자 모욕성 발언 항의. 30년 전 해고 사유가 적힌 문서였죠. 그는 종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때의 난 틀리지 않았네. 바람이 불었어요. 눈빛이 다시 또렷해졌죠. 아침 이사회가 열렸어요. 정기석이 먼저 말했어요. 재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도윤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문제는 제 과거가 아닙니다. 오늘의 불투명함이지요. 프로젝터 화면에 표가 떴어요. 법인 카드 사용 내역. 정기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그가 소리쳤어요. 공익 예산입니다. 도윤의 말이 냉정하게 울렸죠. 오늘 저는 사과보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내부 감사 전면 실시. 모든 원본 공개. 그리고 양심 서약 도입.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물었죠. 양심 서약이요? 직위보다 먼저 서명하는 약속입니다. 정기석이 비웃었어요. 이건 종교입니까? 아닙니다. 상식이지요. 정적이 흘렀어요. 감사 진행합시다. 찬성표가 쌓였죠. 정기석의 손이 떨렸어요. 그때 비서가 문을 두드렸어요. 대표님, 새 기사입니다. 화면엔 이렇게 적혔어요. 위선 논란 대표 내부 제보 잇따라. 그의 입술이 하얘졌죠. 도윤은 그를 바라봤어요. 여론은 금방 잊힌다 했죠? 하지만 양심은 오래 남습니다. 정기석의 눈빛이 꺼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복도로 나왔어요. 햇살이 비쳤어요. 자원봉사 학생이 인사했죠. 영상 봤어요. 진짜 감동이었어요. 그는 짧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주머니 속 메모를 쥐었죠. 끝까지 조용하게, 끝까지 또렷하게.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죠. 하얀 형광등 아래 수북한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이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빌딩 유리창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도윤은 복도 끝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문틈 사이로 회의실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안에는 정기석이 있었어요. 그는 전화를 붙잡고 소리쳤죠. 광고 철회하라고 했잖아. 왜 아직이야? 목소리 끝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긴 숨을 내쉬었죠. 이제 그만 놓을 때가 됐네. 혼잣말이 바람처럼 흘렀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정기석이 걸어 나왔죠. 둘의 시선이 부딪혔어요. 공기가 순간 멈췄어요. 아직도 그 눈빛이네. 정기석이 비웃었어요. 넌 언제나 정의로운 척이었어. 도윤은 담담히 말했죠. 척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이었죠. 정기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나? 결국 넌 아직도 나 밑이야. 그건 당신 생각이지요. 짧은 말이지만 묵직했어요. 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내밀었어요. 내가 해임을 요구한 이유입니다. 정기석이 서류를 빼앗아 봤어요. 거기엔 회사 카드 내역, 녹취록, 증인 진술서, 그리고 제목 하나. 윤리 위반 보고서. 정기석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이걸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당신의 선택이요. 정기석은 한참 도윤을 노려봤어요. 넌 복수하고 싶었겠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거짓말하지 마. 인간은 다 똑같아. 도윤은 미소 지었어요. 아니요. 당신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서는 직원들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누군가 중얼거렸죠. 대표님, 끝난 거 아니에요? 정기석은 서류를 구겨버렸어요. 언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복귀해. 그땐 이 재단이 남아있을까요? 도윤의 말에 그의 얼굴이 굳었죠.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감사위원장이 들어왔어요. 정기석 대표 긴급회의 소집 통보드립니다. 정기석이 잠시 말을 잃었어요. 회의실엔 긴장감이 감돌았죠. 위원장이 서류를 들었어요. 접대비 사용, 후원금 유용, 인사 전횡.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정기석이 소리쳤어요. 날 모함하는 거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의 기록이 말해주고 있네요.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죠. 정기석의 어깨가 무너졌어요. 비서가 울먹였어요. 대표님,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어요. 도윤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죠. 한때 존경했던 상사의 그림자, 이제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정기석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어요. 뒤돌아봤죠. 도윤, 넌 결국 나처럼 될 거야. 그렇게 되지 않으려 애써왔어요. 문이 닫혔어요. 딩 소리가 짧게 울렸죠. 그 후 며칠간 재단은 혼란스러웠어요. 직원들은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죠. 이제 숨 좀 쉬겠네요. 그래도 이사님 덕분이에요. 그 말에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덕분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잡은 겁니다. 그날 저녁 그는 빈 사무실에 남았어요. 창문 밖 도시 불빛이 반짝였죠. 탁자 위에 녹음기가 놓여 있었어요.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도윤은 녹음기를 켰어요. 그 안엔 오래된 음성이 있었어요. 도윤 씨, 회사는 사람보다 앞서야 해. 30년 전 정기석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녹음을 껐어요. 이젠 반대로 해야겠네요.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들어왔어요. 이사님, 기자회견 준비되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요. 거울 앞에 섰어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죠.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양심을 잃지 않으면 늙는 게 아니야. 그는 중얼거렸어요.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어요. 카메라 불빛이 번쩍였어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 말씀해 주시죠. 그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누군가를 끌어내리려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잊고 살던 가치를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양심은 증명할 수 없지만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건 가능합니다. 기자석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박수를 쳤죠. 그 박수는 길게 이어졌어요. 플래시 속에서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건 후회가 아닌 안도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 기자가 다가왔어요. 이사님, 후회는 없으십니까? 그는 잠시 웃었어요. 복수 대신 지킨 게 있으니까요. 도윤은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죠.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번졌어요. 그의 마음속엔 30년 전 그날이 스쳤어요. 억울하고 서럽고 치욕스러웠던 날. 이제는 모든 게 지나갔죠. 결국 내가 증명했네. 진짜 강함은 침묵이었어. 그는 그렇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거리 한복판에 바람이 불었어요. 간판 불빛이 흔들렸죠. 그의 뒷모습이 길게 늘어졌어요.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하지만 이번엔 그 그림자가 따뜻해 보였어요. 아침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어요. 회색 하늘 사이로 햇살이 희미하게 번졌죠. 도윤은 재단 건물 앞에서 멈춰 섰어요. 간판 위에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커피 냄새가 퍼졌어요. 직원들이 인사했죠. 이사님, 오늘 기자들이 또 올 것 같습니다. 그는 미소로 답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숨길 게 없으니까요. 책상 위엔 작은 화분이 있었어요. 누군가 붙인 메모. 이사님 덕분에 사람답게 일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이 흔들렸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로를 건너는 사람들, 바쁘게 지나가는 출근길, 그 속에서 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세상은 변해도 사람은 여전히 따뜻하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번호를 보고 잠시 망설였죠. 정기석이었어요. 그는 전화를 받았어요. 이사님, 잠깐 시간 괜찮으십니까? 잠시의 침묵 후 도윤은 대답했어요. 네. 듣고 있습니다. 그날 기자회견 봤습니다. 목소리가 예전보다 낮고 느렸어요. 당신이 옳았어요. 하지만 나도 후회는 남아요. 도윤은 천천히 걸음을 멈췄어요. 후회는 용기 있는 사람만 느끼죠. 그 용기를 이제야 배우네요. 짧은 정적 후 전화를 끊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녹아내렸죠. 증오로 시작된 시간이 이제는 이해로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재단엔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기부받은 물품 전달 행사였죠. 도윤은 아이들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누가 도와준 걸까요?
한 아이가 대답했어요. 좋은 어른들이요. 그 대답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좋은 어른이 많아요. 보이지 않아도 늘 곁에 있죠. 행사가 끝나고 복지관 문을 닫을 때 비서가 다가왔어요. 이사님, 기자가 한 분 기다리십니다. 어떤 기자요? 지난번 기자회견 때 오셨던 분입니다. 기자는 다가와 인사를 했어요. 이사님, 이번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도윤은 잠시 웃었어요. 편안하네요. 아주 오래된 빚을 갚은 기분입니다. 복수는 아니셨나요? 아니요. 복수는 상대를 지우지만 용서는 나를 살리죠.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릴게요. 양심이란 게 뭘까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눈부시게 번졌어요. 양심은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죠. 기자는 조용히 녹음기를 껐어요. 그리고 말했다. 오늘 말씀 기사로 남겨도 될까요? 그럼요. 다만 제목은 이렇게 써주세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복수 대신 품격을 지킨 사람. 기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 속에 답이 있었죠. 도윤은 복지관을 나섰어요. 거리엔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지만 그의 걸음은 느렸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푸른 빛이 희미하게 번졌죠. 마치 오래된 상처가 아물 듯. 그는 가볍게 웃었어요. 결국 지켜낸 건 나였네. 그 말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어요. 근처 벤치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길을 묻는 손짓에 도윤은 천천히 다가가 안내했죠. 노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노인이 떠난 뒤 그는 잠시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주머니 속엔 오래된 회사 명함 한 장. 정기석 대표. 그는 그것을 조용히 접어버렸어요. 햇살이 다시 얼굴을 비췄어요. 눈가의 주름 사이로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죠.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복수도 미움도 이제는 없었어요. 남은 건 단 하나. 그의 양심이었죠. 그날 저녁 복지관 창문에 불이 켜졌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렸죠. 그리고 창가에 서 있던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결국 이게 진짜 승리였네. 카메라가 멀어지듯 도시의 불빛이 번지고 한 사람의 뒷모습이 작게 남았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의 코트 자락이 흔들렸죠. 그 안에서 묻어난 목소리. 양심은 잃지 않는 게 인생의 품격이야.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장면은 천천히 어둡게 사라졌어요.